1,800여 명의 해외 선교사와 파송교회 목회자가 함께 선교 부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독사학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반기독교적 강연에 기독학생들이 나서 학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시대적 흐름을 진단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153 전도운동본부가 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800여 해외 선교사와 파송교회 목회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선교사 파송 111주년을 기념하며 선교대회를 마련한 건데요. 지금까지의 활동을 성찰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71개 나라 700여 명의 선교사와 1000여 명의 파송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장 합동교단이 7년 만에 마련한 이번 선교대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들이 함께 다음 세대와 선교지 교회들을 선교의 동반자로 연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주제 강의를 전한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 조나단 봉크 박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선교사의 참된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The deep impression he made was what he did. So true good news, true mission, true evangelism is always very practical and always very relational. It always intersects with real people at the point of their real need. 이번 대회에선 지역별 선교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선교사들은 유라시아와 실크로드, 중남미 지역 등 15개 권역으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선교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또 선교사 자녀와 청소년들을 미래의 선교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다음 세대 선교 집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만남 자체가 기쁨이고요. 이번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함께 더욱더 비전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합하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게 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총회 세계선교회 김찬곤 이사장은 선교사들이 사역의 방향과 전략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잇는 복음의 브릿지로 부르신 소명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요구하고 현지인들이 원하는 그런 선교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주는 선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소통하는 선교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들을 해가는 이 브릿지의 역할들이 되어질 겁니다. 선교회는 이번 대회에서 정리된 전략을 책으로 엮어 파송된 선교사들의 재교육을 지원하며 제2의 선교 부흥을 이끄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신교가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로 꼽혔지만 진정성은 떨어진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국내 11개 주요 교단의 사회복지 사업과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55곳, 개교회가 운영하는 복지법인 24곳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원칙하에 정직하고 성실한 실천을 활발하게 해온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지향하기보단 개교회 중심적이며 사회복지 실천을 목회의 도구로 인식하거나 종교성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는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거나 사회복지 실천 사업을 만드는 데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취약계층의 현실적 어려움 대변, 지역사회 현안 분석 및 대응, 사회와 경제, 문화, 윤리, 신앙 등 다양한 생활범주 포괄,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화 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 캠퍼스에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방송인이 강연을 진행해 현재까지도 학생들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반기독교적 문제에 기독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며 학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페미니스트로 잘 알려진 은하선 씨 강연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은 씨는 그동안 TV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성소수자 문제, 페미니즘, 남성 혐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은 씨에 대해 캠퍼스 내 많은 학생들이 강사 자질을 문제 삼았고 강연을 반대했음에도 그대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강연을 주최한 총여학생회의 독선 행정을 비판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이 강연에 맞지 않는 남성 혐오적인 발언들과 그다음에 반기독교적인 그런 언행들을 좀 하신 것을 보고서 더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이제 의논들을 해서 모였고 그 반대 시위의 목소리까지 듣지 않으면서 부를 만한 강사였는지에 대한 자질 논란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났고요. 강연 주제는 여성의 인권이었지만 은 씨는 강연이 진행된 시간의 대부분을 본인에게 제기된 비판을 해명하는 데 사용했고 정작 여성 인권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없어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기독학생들의 대규모 서명운동에도 강연을 강행한 총여학생회를 재개편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 총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기독학생들 중에서도 자기 의견에 따라서 지지하는 단체가 달랐거든요.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각각 기독학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스탠스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은하선 강연 사태로 촉발돼 총여학생회의 재개편 요구가 나오기까지 기독학생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면서 학내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학생은 최근 학교 내 많은 기독학생들이 사회적인 이슈에 침묵하는 모습을 벗어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자정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목실이나 기독학생연합 등 학교 내 기독교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사태에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는데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진단하고 나아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생명평화마당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국교회 심포지엄에서 강의를 진행한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은 분단을 강조할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통일을 강조할수록 진보는 북한과의 화해 통일을, 보수는 흡수 통일을 강조하는 남남 갈등을 반복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남한 내부에선 진보와 보수 두 진영, 두 이념, 두 정당 등 첨예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독일과 베트남, 핀란드, 오스트리아 통일의 핵심은 내부 통일이 우선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명림 교수는 특히 내부 통일을 비롯한 남북 화해 상생의 골간은 용서와 정의가 있는 화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정의가 없는, 정치가 주가 되는 위로부터의 거짓 화해가 아닌 안으로부터, 밑으로부터의 화해를 통해 세계 모범이 되는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내면적 용서와 사회적 정의가 결합된 통합치유가 과거를 극복하는 궁극적 해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을 꿈꾸는 153 전도운동본부가 전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300여 명의 성도들은 컨퍼런스 직후 교회 밖으로 나가 실제 노방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컨퍼런스 주 강사로 나선 강관중 목사는 파라솔을 쳐놓고 전도하는 것은 장소와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역이라며 칭찬과 공감, 간증,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파라솔 전도를 통해 모든 교회들이 전도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컨퍼런스에서 배우고 느낀 것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153 전도운동본부와 신생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날 컨퍼런스를 마친 뒤 교회 밖으로 나가 현장에서 직접 전도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153 전도운동본부는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 미디어 선교사역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고소당한 크리스천 빵집 주인이 최근 재판에서 승소한 뒤 손님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제빵사 잭 필립스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고소를 당하고 매출이 크게 떨어져 직원을 10명에서 4명으로 줄여야 했지만 연방 대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 손님이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그의 빵집 마스터피스 케이크 매장 앞엔 승소를 축하하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필립스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비난과 살해 협박까지 받았지만 부정적인 반응보단 격려와 지지가 훨씬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기독교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닐라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2일 성경의 창세기를 언급하며 신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뒤 이들을 의심하고 시험해 죄를 짓도록 했다는데 자신이 만든 창조물의 우수함을 해치는 이런 멍청한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필리핀 교계는 두테르테의 신성모독은 그가 문명화된 기독교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말았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란 걸 보여준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필리핀은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로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한 이라크 난민이 성경 수십 장을 암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이라크 난민 출신 파드일은 선교단체 리딩 더 웨이로부터 오디오 성경을 제공받아 성경 87장을 암기했습니다. 리딩 더 웨이 팀원들은 파드일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 겸손해졌다며 하나님의 능력은 힘있고 부유한 이들이 아닌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딩 더 웨이는 중동의 25개 언어로 녹음된 오디오 성경을 보급하며 라디오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 선교단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4월 국내 출생아 수가 역대 4월 기준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7,7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4월보다 2,700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4월 출생아 수가 3만 명에 달하지 못한 것은 월별 출생아 수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당국은 인구 구조가 출생아 감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 동향 과장은 아이를 가장 활발하게 낳는 평균 출산 연령은 33세인데 주민등록상 이 연령의 인구가 전년 동월보다 11%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며 휴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 지사는 퇴임을 이틀 앞둔 27일 오전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계획을 짜고 있지만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지사는 외국에서 경제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 이미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오는 2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조촐한 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치료를 위해 구치소 바깥 병원을 찾았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후에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가장 최근은 지난달 9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와 조국을 푸르게가 북한 산림복구 사업을 위해 10월 중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 장원일 상임이사는 북한 나무 심기 사역을 위한 교단과 교회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북한 나무 심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홀리라이프가 퀴어 축제가 열리기로 한 7월 14일 청계광장에서 제5회 홀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퀴어보다 더 좋은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성소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자는 취지의 탈동성애 축제입니다.
이번 행사엔 최덕신 선교사, CCM 힙합 가수 플랜지 등이 특별 출연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총연합과 조건 없는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연은 임원회를 열고 그동안 통합이 되지 못했던 이유로 서로 다른 통합의 조건을 내걸었다는 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3개 기관이 통합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며 한기연이 먼저 조건 없는 통합 추진으로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바른선거협의회가 각 연회 감독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바선협은 지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로 판결난 것과 관련해 선관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선협은 선관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선협은 암행감시단과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부정선거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